오랜 시간 든든하게 판도라를 지켰던 정두원 전 의원께서 오늘부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가 없는 오늘 방송을 하는 게 맞는지 저희 팀 모두 고민을 거듭한 결과 남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이 그가 원하는 모습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으로 오늘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정두원 형님을 보냈습니다. 두원 형님 없이 저 혼자 스튜디오 촬영장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 촬영장에 못 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안합니다. 어제 저희 MBN 판도라에서는 정두원 전 의원을 애도하는 방송을 보내드렸었는데 박성배 선생, 이 같이 출연하시는 분들끼리 굉장히 우애가 되게 끈끈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나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MBN 판도라 방송이 그대로 진행됐죠. 정두원 전 의원이 사망한 뒤 6일째 되는 날 방송이 이루어진 건데 진행자 배우 김승우 씨가 이 방송을 강행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지만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을 고인이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방송을 강행했다고 얘기하고 정두원 전 의원과 고정 패널로 같이 출연을 했던 정청래 전 의원이 이날 방송에 출연을 못하고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의 심경을 밝힙니다. 고 정두원 형님 없이 혼자 촬영장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못 갔다 시청자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촬영 녹화 날 본인의 SNS에 본인의 심경을 올립니다. 원래 금요일 밤마다 9시에 판도라 녹화가 시작되고 밤 11시 30분쯤에 끝난다. 그리고 녹화 방송이 끝나면 녹화를 다 끝내고 근처 골뱅이집에서 회포를 풀고 꼭 정두원 전 의원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런 생활을 2년 6개월을 반복해 왔는데 지난주 금요일 녹화장 그날은 정두원도 정청래도 촬영장에 없었다. 4일 동안 나는 방송을 모두 끊고 정두원 전 의원만 생각을 했고 묘지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참았던 눈물도 쏟았다. 하루 종일 멍하고 기분이 이상하다라고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정두원 전 의원이 갑자기 사망한 데 대해서 본인의 애절한 심경을 토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저희 회사 앞에 있는 이제 뭐 골뱅이집에서 이제 호프집에서 늘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출연자분들이 이제 회포를 풀고 거기서 이제 친분이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판도라 또 방송 진행이 둘러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렇죠, 눈을 보고 하는 거니까.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일렬 나란히 쭉 서니까 서로 얼굴 볼 연면 없다는데 판도라는 둥그렇게 하고 서로 또 상대방 의견에 대해서 반대도 하고 지지도 해주고 뭐 이러는데 저 프로를 저도 열심히 봤거든요. 근데 상대방하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 뒤끝은 없게 그렇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원 의원이 전 의원이 저도 방송 같이 좀 해봤거든요. 근데 저분이 그 생각하는 스펙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보통 그 정치인들은 자기 당 입장 얘기하고 자기 위치만 갖고 막 변하고 남 얘기할 땐 귀 막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 방송 진행해 보면 남 얘기를 잘 들어요. 그래서 본인은 보수 쪽이지만은 상대편 진보나 이런 쪽도 굉장히 많이 수용하고 또 직설적인 면도 있어가지고 자 울컥하는 또 그런 것도 있어서 할 얘기는 또 해버려요. 그래서 저 MB 당선되는데 1등 공신이지만 MB 당선되자마자 어떻게 보면 그 낙향하다시피 그 변방으로 밀려나고 나중에 옥살이까지 한 1년 가까이 할 정도로 했는데 그게 MB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도곡동 땅 얘기 물어보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좀 훌륭한 정치인을 우리가 좀 잃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악연으로 알고 있었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보석 석방에 대해서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직접 이분을 부탁을 했다는 기사도 있었거든요. 지난 2월에 이제 봤을 때 MB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빨리 풀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직접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남들은 둘 사이가 안 좋다고 알고 있지만 고 정두원 의원은 그 이명박 대통령 건강 걱정하면서 빨리 풀어주게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공교롭게 2월 달에 만났는데 실제로 한 달 뒤에 MB가 보석으로 석방됐을 정도인데
그 여러 가지 비판도 하고 MB 정권에 대해 실책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야기하던 정도원 의원이었지만 또 같이 정치를 했던 MB가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연민을 가지고 동정심을 가졌던 게 아닌가 싶고 측근들도 구속된 MB에 대한 연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 글쎄 정두원 전 의원은 MB가 나를 배신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MB를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노력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애증이 함께 생존한 그런 그 감정 상태가 아니었을까. 일단 그 대통령 선거에서 정도원 의원이 차지했던 영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예. 저도 그때 당시에 그 캠프에 있었을 때 인터뷰도 하고 그 상황을 봤는데 거의 그 뭐랄까요, 독보적인 어떤 존재였어요. 그렇죠. 이 선거를. 그렇다면 주군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자신이 어떻게 그것이 돌아오든 간에 그 주군과 착사로서의 어떤 관계는 끝이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자기의 온 것을 다 바쳐서 승리를 했다 그러면 주군의 승리만이 아니라 자신도 사실은 거기에 내 정말 젊은 한때를 바쳐서 승리를 했다. 거기에 대한 성취감은 그것이 배반감으로 돌아오든 뭐로 돌아오든 자기가 만약에 그것을 부정한다면 완전히 자기의 이 하나의 어떤 정치 행태, 정치의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그렇죠. 거니까. 정치의 한 상황을 완전히 다 지워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을 한 건 그것은 사실은 잘 되라고, 정말 잘 돼야 된다라는, 내가 만든 정권이기 때문에 잘 돼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계속 되뇌었을 테고, 그러니까 이런 구속이 됐을 때 당연히 자신의 어떤 주군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생겨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고인이 정말 힘들었을 때가 구속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정말 주변에 사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속이 되니까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실세했다가 인수위의 실세조 MB에 어떻게 보면 황태자 얘기까지 듣다가 구속돼서 그 10달 정도 살다 나오니까 주위에 개미새끼 한 마리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의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JP도 얘기했잖아요. 정치는 허업이다. 예. 그 많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연락이 안 오고 또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굉장한 우울증을 많이 겪었대요. 그래서 그 후유증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비극적인 일로 끝난 게 그때의 후유증이 지금까지 좀 이어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인간에 대한 불안감, 인간에 대한 실망, 그런 게 굉장히 컸던 거 아닌가. 그래서 MB에 대해서 노영민 실장한테 그 MB 좀 빨리 보석으로 좀 꺼내줘라 이런 얘기도 했다잖아요. 국회 상임위에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했는데 3월 달에 마침 MB가 또 보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MB에 대해서 그 애증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난번에 MB가 구속됐을 때도 방송에서 다 얘기하려다 말아서 결국은 안 했죠. 그 MB 당선된 이후에 그 김윤옥 여사 쪽에서 무슨 대형 건수 폭탄이 터지려고 그랬는데 그것 겨우 막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포탄이 뭔지는 본인이 안 밝혔죠. 그러니까 MB, 자기 주군인 MB에 대한 서운함도 있지만은 마지막으로 의리는 지키려고 노력은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종근 평론가, 주중대사를 제의했다. 만약에 이 주중대사를 수락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거절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기사화가 제대로 안 됐을 뿐이지 주중대사의 어떤 그 내정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확인이 된 것이죠. 정태근 전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어쨌든 노영민 비서실장이 전 주중대사였죠. 실제로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아마도 정태근 후배이지만 정태근 의원한테 상의를 했나 봅니다. 근데 정태근 의원이 아니 장관직도 아닌데 거절하시라라고 조언을 했고 또 뭐 그 뜻이었는지 그 뜻을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거절을 해서 그것은 이제 무산됐다고 하는데 사실상 정 의원의 어떤 그런 이 몸 상태가 사실은 그 당시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라는 게 지인들의 이야기예요. 사실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인 어떤 그런 건강 상태가 좋았다면 또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테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정치적인 기회 또 내지는 삶의 기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지인들은 또 안타까워하는 것이
그렇게 공직을 좀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건강 상태는 아니었다. 아주 가까운 지인들에 따르면 예. 그런 전언이라 여러 가지로 사실 뭐 뒤에 이야기들은 또 많이 남고 있습니다. 예, 안타까움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